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합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전화 계속 연결돼 있으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도 전화 좀 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좀 볼 거는요. 북한 원전 문건 문제예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색깔론 멈추라. 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부터 하자. 지금 각을 서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먼저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국민의힘은 이게 국정조사 요구 전문 정당 같습니다. 그건 일만 예. 생기면 국정조사 하자고 특검하자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때는 그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0번이 넘는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국정조사 뭐 특검 요구들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면서 이 국민들 정말 이게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 상황에서 또 이게 이전에 북풍 이게 또 색깔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전에 그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보고 선거 앞두고서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총을 좀 쏴달라, 또 뭐 남북 정상회담록을 유출을 하질 않나, 또 민주당을 향해서 토착 빨갱이 정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현상에서 이건 북한 원전 문제도 지금 이렇게 이적행위라는 극한 정말 이게 엄청난 발언까지 일삼고 있는데 예. 이것은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이 손톱만큼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그 국정조사 전문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저기 예. 그 민주당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야당이었죠. 국정조사를 7번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준 거죠. 근데 7번을 할 정도면은 주장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집권 세력 돼가지고 우리 야당의 국정조사 한 건도 안 받아줬습니다. 어느 게 저기 당이 국정조사 전문당이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우리 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비판 이런 것이 할 말이 있으면 다 말로 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늘 하는 말이 색깔론입니다. 옛날에 그 우파가 좌파의 입을 봉쇄 틀어막을 때 했던 게 빨갱이론이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으면 네 빨갱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색깔론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색깔론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입을 털어버립니다.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말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청와대가 북풍 공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청와대 좀 당황했구나 싶었던 게 북풍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집권 세력, 대한민국 집권 세력하고 손잡고 서로 야합하거나 공작을 벌이는 게 북풍 공작이지. 우리랑은 북한하고 아무런 채널도 없고 협의할 그런 그 관계도 못 됩니다. 워낙 그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가지고 야당하고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하고 북풍 공작을 일으킵니까? 이건 주소를 정말 잘못 갖다 댄 것 같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USB 내용을 딱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전체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딱 그 부분 그 원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만 딱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버리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안 하고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만 하시니까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 규탄해서 딱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USB. 한 말씀만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북한의 원전을 건설을 하려면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협의도 돼야 되고 국제사회 공조도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관계 경색도 풀려야 원전 건설을 원전이든 뭐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전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 정상간 간의 USB를 이제 전달했는데 USB 내용을 공개할 정도면 무책임하게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행위라는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신 분들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뭔가 감추는 게 없으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지금 여러모로 힘듭니다. 이 힘든 상황에 지금 이렇게까지 국력을 낭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 색깔론의 버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희망과 또 힘을 주는 그런 야당의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한일 그 해저 터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친일적 의제다, 선고용 급조 공약이다,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라 제가 한 말씀을 좀 전재수 의원님. 이게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게 굉장히 좀 급하신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살펴야 될 것은 살펴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이 동남권, 이 800만 동남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추가해서 다극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동남권 이 불경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건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불경 지역이 노력을 해왔고 그 차원에서 공항과 철도와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신항만으로 이어지는 이 트라이포트를 통해 가지고 동부가 물류 허브 도시를 만들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본이 이익 보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물류 허브 도시를 추구해왔던 부산을 그냥 경유지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부산 불경의 100년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발언은 철회돼야 된다. 철회돼야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 이슈를 민주당에 뺏겼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슈 전환을 하더라도 좀 그럴듯한 것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것은 불경 800만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한테 건의받은 게 아니고 우리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민주당에서 그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친일이다, 또는 심지어 이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발상에 저는 일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 도움된다고 하는 그 논리도 저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은, 일본에 도움된다고 해서 이적이다, 그거는 이적 행위라는 건 일본이 이제 적이라는 거죠.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일본이 우리의 적이고 일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공감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좀 의문이고, 그렇게 보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일찍 검토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원조 친일이 되는데, 그러면 당사에서 그 두 분 그 사진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가지고 정상회담 이벤트를 벌이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니 많이 하더라도 실패가 예고된 올림픽이라고 해서 일본 국민과 정부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걸
성공으로 이끌어줄 빅 이벤트를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는 친일파입니까? 네. 저는 일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친일이고 그건 이적 행위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유치한 그 친일놀이, 저 노름에서 빨리 좀 민주당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천재수 의원님, 예. 회장님께, 예. 그러면은, 그 일본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볼 때, 대한민국의 동맹입니까? 혈맹입니까? 동혈맹은 아니죠. 우리 비혈맹은 같이 피를 흘리고 싸운, 자유민주 가치를 위해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운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고 또 동맹도 아닙니다. 협력 관계입니다. 한미는 동맹이고 그리고 미일은 동맹인데 한일 관계는 협력 관계입니다. 동맹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동맹으로까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가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동맹도 아니고 혈맹도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한일 관계의 힘의 우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일본 정치가 퇴행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한국과 이 경책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올 거다. 저는 심히 우려를 합니다. 예. 자, 오늘 같이 토론할 주제를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좀 건너뛰어서요. 그 성추행 파문이 있던 그 정의당 결국 무공천 결정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1분 정도씩. 예, 두 분. 전재수 제가 의원님. 먼저 할까요? 예. 전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저는 정의당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네.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도 그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저도 한때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한데 정의당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위상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후보를 냈던 것이고 후보를 낸 이상 어떻게 하면은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좀 삶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세와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호진 의원님. 예, 전재수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정의당이 명분이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문으로 이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사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근데 선거 다가오는데 당대표의 그런 성추문 사태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서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꾸고 국민의 약속 뒤집고 후보 내는 그 모습이 아무리 작은 정당이지만은 거대 집권 민주당이 이 군소정당 정의당한테 배워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